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갈게요.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 포스트 금리 인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원샷 통해서 바로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 흐름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3%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42,000포인트 선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1.7%의 시세, 역시나 처음으로 5,700포인트 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마일스톤을 달성한 뉴욕 증시,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무려 39번째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요인은 바로 어제 단행됐던 연준의 빅컷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50bp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고요. 간밤 발표됐던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21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를 했고, 그리고 4개월 내 최저 수준을 가리키기도 했죠. 연착륙 기대에 더욱더 불을 지피는 지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형적인 레이트 컷 트레이딩이 발생을 했습니다. 빅테크, 금융주들, 주택 건설,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매수세가 쏠렸고요.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7일 연속 조용한 랠리를 이어갔다라는 점도 한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자극했던 이슈는 이 BMO 캐피털의 아주 불리시한 콜이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5,600포인트 선에서 이제는 무려 6,100포인트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지금보다 한 7% 가까운 업사이드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월가 전체 하우스들을 통틀어서 가장 강세론적인 뷰를 내놓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 콜을 내놓은 브라이언 벨스키 전략가는 작년에 시장 랠리를 맞춘 아주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월가 전반의 컨센서스는 시장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올해도 이 뷰가 맞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특징주들 보자면 반도체주들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SML 각각 4%, 5%대의 시세를 내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4%대의 상승, 5,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7%대의 급등,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시세를 내줬고요. 주가는 2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전기차 할부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이는 차량 구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올랐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한 달간 S&P 500 지수 모든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집계해 보니까 아주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내에서 GE 버노바가 되겠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조달의 솔루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누적 수익률이 20%가 넘는 상황, 간밤에도 3.7%의 추가 시세를 내주었습니다. 이 미국 증시의 특징주들, 올랐던 섹터를 통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를 테마 여러 가지들을 주목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금리 인하 트레이딩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여러 가지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5% 가까이 급등하면서 63,000달러 선을 탈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각각 9%, 3%대의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국내 관련주들 우측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주, 금융주 묶어서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테마로 거론되는 테마들인데요.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모기지 금리 그리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죠. 각각 주택에 대한 구매 수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풀티그룹과 레나, 금융테마 내에서는 시티그룹과 각종 지역 은행주들이 강력한 시세를 연출해 줬으니까요. 우리 증시에서도 최근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어제장에서도 특히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가 좋은 시세를 내줬는데 연속성을 띠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제 금값도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온스당 2,6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에 다시금 근접해가는 움직임 나타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국제사회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에서 시세를 움직일 만한 뉴스들을 중심으로 뽑아왔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수혜 테마로 부각되는 것은 이렇게 유가와 방산 그리고 구리 알루미늄까지 6가지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푸틴 대통령이 올해 무인기 생산량을 10배 증가시키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드론 UAM 관련주들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6일 바이든, 해리스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도 별도로 만남을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파트 브리핑 맞춰보고요. 국내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들 챙겨보시죠. 간밤에도 미국장에 어제 FOMC 이후의 반응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갸우뚱할 정도로 매우 아쉬웠었죠. 다른 국가들 여품으로만 돌아보더라도 일본장 너무나 좋았었잖아요. 그런 구간 안에서 우리 시장 어제 상승했지만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0.21%의 강보합권 가까스로 올려붙이면서 빨간불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팔더라고요. 언제쯤 돌아올까 여기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에 대한 대량 매도는 쏟아졌습니다. 1조 원 넘게 반도체 쪽에서만 집중적인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이를 받아냈던 건 그래도 자동차나 다른 섹터,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선방과 함께 겨우겨우 강보합권으로 마감 짓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모건스탠리의 이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이 리포트 재현되면서 상당히 매도 리포트의 여파가 컸었고요. 하이닉스가 장중 10%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부장단이 IT 투톱만큼 더 빠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함께 조정을 받았었고 반도체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는 인하사이클 본격화되면서 여기에 웃었었던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는 역시 바이오였습니다. 금리 인하, 외국인 러브콜 집중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의 외국인 매수 1위, 알테오제는 코스닥 외국인 매수 1위 자리하면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좀 작은 종목 안에서는 이 아토피 치료제와 관련된 샤페론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젠백스도 좋았고요. 에이프릴바이오,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ADC, 항체 쪽으로의 강한 상승 랠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구글 웨이모 협력 소식 들리면서 로보택시 장착된다는 내용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을 했고요. 성장주 단이 워낙 분위기가 좋았다 보니까요. 어제 현대차와 함께 움직인 자율주행 부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모트렉스, 퓨런티어와 같은 종목들의 상승 움직임 눈에 띄었습니다. 나스닥 마감하고 나서 선물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움직임으로 넘어가서 살펴봤을 때 반도체 겨울, 어제 꽁꽁 얼어붙었던 반도체 쪽의 투심을 간밤에 미국의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녹여줄 수 있을까? 이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미국 기술주들 중심으로 한 미시장의 상승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커플링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서 탈출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과매도권에서 조금씩 사모으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인하사이클 본격화되면서 어제 글로벌 증시의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어제의 미국 나스닥
다우 약세로 마감된 이후, 물론 FOMC 보고 나서였습니다. 약세로 마감되고 나서 도대체 왜에 대한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눠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하루 늦게 비컵 파티가 열리면서 나스닥은 2.5%의 상승을 보였고요. 다우도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합니다. S&P 500 지수에 대해서 BMO 캐피탈 쪽에서는 올 연말에 6,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유동성 파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어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조금 아쉬워서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애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양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독 우리 시장 반도체 쪽과 조금 더 밀접한 종목들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지금 하락분을 다 만회해서 월간 상승, 월간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월간 계속해서 저점으로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모건 스탠리 쪽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 때리기 리포트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중립 의견을 취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거든요. 그런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상승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과매도 권역에 진입한 우리 반도체 톡톡 그 향방에 대해서 아마 좀 지겹게 들으실 겁니다. 그래도 저점을 타진하기 위해서 언제쯤 저점이 나오고 그 변곡점은 누가 만들 것인가를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연휴 전에 BNP 파리바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 9월 들어서 계속 매도 리포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얼마 전 반도체 피크아웃에 좀 준비해라 라는 내용이 8월 20일쯤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이렇게 리포트, 매도 리포트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상 SK하이닉스는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보니까 어제 장중에 15만 원 깨졌었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매도나 다름없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파 속에 지금 삼성전자가 빨간색으로 하이닉스는 파란색으로 지금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 삼성전자는 연저점, 신저가, 하이닉스는 지금 상승분 거의 다 반납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조금 친절하지가 않았는데 YTD 기준입니다. YTD 기준으로 반도체가 7월에 다 고점을 경신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최고 수익률 하이닉스 75%, 마이크론 8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다 반납. 삼성전자는 연간 상승을 다 반납해서 오히려 지금 하락 반전돼 마이너스 19%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모건 스탠리 내용 전해드렸고요. 그 아래는 여기에 좀 반박하는 삼성증권의 리포트 어제자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2021년에 8월이었었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갔었고요. SK하이닉스가 그 전전전 달에 15만 닉스 갔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겨울을 준비해라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의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재현될 거다라는 우려감이 어제 더 크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과거 패턴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7월부터 조금 부풀려졌었던 공급과 관련된 내용 들은 정상화되고 있고요. 수요 자체는 PC나 스마트폰 쪽으로는 약하기는 한데 지금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약하다라고만 볼 수 없고 AI 쪽의 수요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 다 걷어지고 한 11월 즈음에 좀 늦죠. 이때 대선,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안정화됐을 때 하이닉스 다시 보자라는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해 나가면서 오늘도 전략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조금 넘어가서 지금 어제 반도체 쪽의 자금은 거의 다 바이오 쪽으로 쏠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이런 흐름은 7월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해리스 트레이드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하면서 바이오가 그 대장 자리를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이 시간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보여줬었던 당당한 대장주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어제부로 본격화된다면 그 다음 순환매 타자를 찾기 위한 움직임도 시장에서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어제 신재생 움직였었고요.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체린 앵커 전해드린 대로 건설 건자재 움직였습니다. 어제 은행주도 미국장에서 분위기 좋았었고요. 테슬라가 움직인 것도 지금 자동차와 관련돼서 금리 인하, 조달 비용, 리스 비용 낮아지면서 구매력 좋아질 거야 라는 패턴이었으니까요.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탭에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K 반도체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8월에 그리고 9월에 잇따라 매도 리포트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난 9월 2일자로 모건 스탠리는 K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탄소 배출 목표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앞으로 길게 봤을 때 2025년에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릴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눈여겨보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비중 확대로 기존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시원스럽게 눈높이를 상향 조정했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자로 나온 8월의 유럽 전기차 판매량을 보니 너무 냉랭합니다. 지금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32%가량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현대차가 16%의 감소, 기아도 9%의 감소. 그러니까 캐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직 유럽 쪽의 시장은 턴어라운드 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쪽에서는 2020년에 유럽 쪽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K배터리가 수혜를 받았던 건 맞는데 2024년, 2025년에 그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 쪽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 안에서의 국내 경쟁력도 기존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매출 증가 추이가 한 10% 증가하는 것에 그칠 거다. 미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펀더멘털적으로는 맞서고 그러나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또 픽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금양이 상한가로 갔습니다. 미국의 기업의 2조 3천억 원 2차 전지 공급 계약 체결됐다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글쎄요. 매번 또 증자라든지 투심을 자극할 만한 재료로 움직이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오늘 가져올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까지 봤고요.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본다면 간밤에 전력기기 쪽의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 좋았습니다. GE 버노바, GE 베르노바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다. 조금 전 체린 앵커 전해드렸어요. 지금 20일 동안에 꾸준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이튼사가 있는데요. 신고가 바로 목전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340달러가 지난 7월의 고점이었었거든요. 간밤에 4% 이상 상승하면서 328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조금 뭔가 어제 우리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변압기 종목들의 차트와 비슷하죠. 물론 아직 신고가까지는 조금 멀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어제였습니다. 변압기 3인방 어제 등락률 함께 보고 계시고요. 신고가는 그 아래 표기해뒀습니다. 대다수 7월 말에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을지. 어제 개장 중계에서는 패널의 의견에서는 신고가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오늘 그 연속성에 대한 의견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쭉 훑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BOJ 금융정책회의 금리 결정입니다.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은 크지 않습니다. 12월 인상이 거의 시장의 중론이긴 한데 이번에 나올 이야기 귀 기울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0%로 전년 대비 근원이군요. 근원 CPI 2.8%로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물가 조금 전에 발표됐고요. 기존 전국 물가는 3.0%, 2.8%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면 지금 홀로 피봇하고 있는 다른 방향의 피봇이죠. 일본 쪽의 인상 가능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 장중 추이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선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라서 오늘 국내 경계 심리도 반영될지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HLB 재료 노출과 관련된 내용까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잠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오늘 개장 중계 함께할 출연자와 이 Q&A 녹여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할 IS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네.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새삼 네. 신선하죠. 바로 여쭤볼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지금 웃을 수 없는 분위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거의 왕따 분위기. 그래서 우리 지수도 못 올라가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K 반도체인데요. 간밤 미국 기술주가 좋았었잖아요. 여기에 부응해 주게 된다면 일단은 잘 갈 수 있을까부터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 덜어내야 될 시기라고 보시는지 대다수의 증권사에서는 괌에 돌아서 사자고 하던데요. 어떤 의견 보세요? 네, 일단 뭐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가격은 절대적으로 매도가 아닌 분할 매수의 어떤 시발점으로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른 저의 이제 개인적인 명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디램의 가격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올해 3분기, 4분기 이들의 실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인데 HBM을 뭐로 만드느냐? 결국 생각해보면 디램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HBM이 없어서 못 팔릴 정도라고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더 이상 증설을 하지 않으면 팔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풀캐파가 지금 쌓여있는 상황 속에 과연 이런 내용이 앞뒤가 맞는 내용일까에 대한 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어떤 과매도는 저는 매수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오늘은 뭐가 있냐. 일본의 BOJ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노동 고용 지표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재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수급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보다도 만약에 비중을 확대하고 조절을 하실 거라면 다음 주 초반까지 흐름을 보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에 떠났던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들어와야 하고, 그 매수세가 들어올 때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반도체 IT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움직임 기민하게 체크하자. 하이닉스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섣부르게 매수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금양이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19% 급등합니다. 계약 소식 있었고요. 2차 전지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순환매에 동참하게 될까요? 일단 금양에 대한 공시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신뢰도를 높이 볼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했던 어떤 흐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금양을 제외한 배터리 셀 3사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 외에 이제 흐름들이 좋았었던 쪽을 이제 놓고 고민을 해보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오히려 반도체는 때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낸 것이 지금의 가격적인 어떤 부담을 좀 덜어내놓고 보면 2차 전지는 저점 매수세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배터리 셀 3사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추종해서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 오늘의 상승세 기대해 볼만 하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전기차가 정말로 잘 팔려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하십사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긴 한데 계속 발목 잡네요. LG엔솔 오늘 1.8%의 상승, 그리고 삼성 SDI가 강보 합권의 움직임, 에코프로도 반등 예상됩니다. 전략 잠시 여쭤보고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호가 구간 4.7%의 상승, 신고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전력기기 꼭 보셔야 되는데 나라면 금요일날 종가에 보겠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수급에 가장 메마를 때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지금 적중이 되면서 이번 주 시장이 열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는 더 보셔도 괜찮다. 하지만 HD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올라가면 다시 고가권에 대한 저항 부담이 있어서 좀 쉬어가는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잘 갔을 때 그 다음에 전력기기 갔고 전력기기 잘 간 다음에 전선주가 갔던 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러면 최근에 반등세가 강했던 전력기기 쪽이 이제 부담이 되면 전선 쪽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오늘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선까지 물줄기 확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Q&A 살펴봤고요.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시장 분위기 더 녹여드릴게요.